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말싸움에서 이기거나 혹은 결과가 좋거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로 어떤 언쟁이나 그게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말로 좀 이렇게 싸울 때 항상 지는 편이야. 그러고 나서 막 돌아서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억울하게 바보같이 당했을까? 하면서 막 이불킥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잘 싸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게 특별히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어떤 나의 의견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람이 어쩌다 보면 말썽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나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그렇게 깨지 않고 잘 싸우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런 얘기를 오늘 재미있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이 제목을 왜 생각을 해냈나 하면 그 연예인 부부들이 굉장히 막 인고 부부인 것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인고 부부인 경우가 있겠지만 굉장히 그 왜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애를 쓸까? 이게 막 안쓰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두 가지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어떤 부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죄를 털어놓고 용서해주는, 이제 무조건 용서하는 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이제 서로 털어놓는 그런 이제 시간을 따로 갖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런 부부가 또 있었고, 또 어떤 부부는 이 문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다른 얘기, 만약에 늦게 들어와서 남편이 이렇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늦게 들어왔으면 화가 났다 이런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에 언제도 그랬지, 내가 그때 알아봤을 텐데 그때도 또 그랬지, 이렇게 옛날 거 막 과거 소환하지 않고 딱 그 문제, 현재 그 아이템만 갖고 싸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저 사람들은 싸우는 방법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도대체 이제 이런 어떤 슬기롭고 지혜롭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집에서 가족들과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잘 싸우는 방법, 이 두 가지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집에서 싸우는 거. 싸움들 많이 하세요? 부부싸움 하시나요? 애들하고도 막 이제 애들 말 안 듣고 이러면 이제 막 엄마랑 막 애들이랑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는 경우.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택했더라고요. 워낙 이제 서로 불같은 성격이라서 잘 싸워서 결국에 이제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아주 묘안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제 지인이. 그래서 각자 현찰로 30만 원씩 뽑아와 갖고 와 이래가지고 봉투에 딱 담았대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딱 봉해서 이거는 이제 남편 거, 이게 30만 원인지 아내 거 이렇게 갖고 화장대 서랍에다가 이제 각각 탁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0만 원씩은 이제 각자의 돈을 이제 내놓은 건데, 어떨 때 이제 쓰는가 하면 싸울 때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 소리를 언성을 크게 높여서 소리를 빽 지르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말고 이제 등 보이고 누가 나가는 경우, 그리고 그 문제 이외에 다른 주제로 이제 확대하는 경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몇 가지 싸움의 법칙을 정한 거예요. 그런 반칙. 그런 쓸 때 이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싸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한 그것에 가서 위반한 사람의 그 30만 원을 딴 배우자가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그 30만 원이 뭐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 싸울 때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30만 원을 잃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원칙적인 싸움이 안 되고, 싸움의 횟수가 줄고, 싸우더라도 굉장히 이제 조용조용 얘기해서 좋게 끝내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희 부부는 너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 지인의 그런 방법을 혹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의 법칙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기예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기. 이게 그 어떤 그런 소통 문제에 그 굉장히 그 전문가인 그 박상미 교수의 마음아 넌 누구니 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게 참,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하는 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말을 딱 뱉어놓고 나면 이제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건 이제 도대체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어떤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한테 정말 이렇게 상처 내는 말 탁 하나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핥혀지면 그게 대단히 오래 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뭐 10년 전 얘기 들추면서 그때 나한테 이랬지 아직도 못 잊어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말, 그다음에 상처 있는 말이 굉장히 오래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뱉자.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어떤 컴플렉스를 건드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제 뭐 이혼을 하셨다면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하시니까 너도 똑같다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뭐 닮아서 똑같다는 거, 그리고 그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배우자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를 그렇게 제대로 그 공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진짜 정말 너 되게 무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학력 컴플렉스를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해봐야 정말 상처만 되고 쓸데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건 이미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 알면서 그걸 콕 찔러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도록 상처가 남아라, 이렇게 정말 고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다. 상대의 컴플렉스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 무시, 비교, 증오 이런 말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렇게 가족들은 가까우니까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내뱉는, 독한 말 내뱉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이제 강연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하는 이제 끝나고 나서 강연 이제 제가 끝나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그 여자분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 독설,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말로 학대당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굉장히 상처가 됐는데 본인이 지금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싫었는데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거를 한번 뱉어낼 때마다 정말 나도 똑같은, 내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막 이래가지고 너무 그게 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하고도 결국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유전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전 아니고요. 노력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커서 너는 뭐가 될래? 네가 그렇게 해서 사람 무시를 하겠니? 막 이런 식으로 자식한테 막 증오하는 독설을 내뱉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데 내가 안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하지 말자라고 다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결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한테도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날마다 후회해 막 이렇게 노래를 한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당신이 최악이야 뭐 이런 정말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러는 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는 절대 비난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비교하는 말 있잖아요. 비교하는 말. 뭐 우리 회사 박 과장은 정말 자기 아내 생일이라고 명품백 사주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박 과장 부부고, 그다음에 우리 부부인데 내 남편은 명품백 사줄 줄 모르는데 그걸 뭐 그렇게 비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말도 굉장히 누구한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박 과장처럼 내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줘야지, 남편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갈등이 있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갈등이 있어서 의견이 달라지고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발전적이고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거지, 뭐 누구, 뭐 1대0, 뭐 2대0, 뭐 내가 이겼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그 물귀신 작전. 그러니까 싸움 확대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제, 한 가지의 테마, 그것만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그것만 갖고 싸우고 나머지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만 갖고 싸우고 확대하지 않는다. 늘 싸움. 그 원칙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1시간 휴전 법칙을 정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싸우다가 1시간 휴전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이 얘기를 그냥 1시간 휴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싸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싸움의 법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랑 집에서.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서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이성을 잃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쪽에서든지 먼저 1시간 자 타임 딱 걸어갖고 자 1시간 쉬었다 합시다. 뭐 본인이 불리할 때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 그거를 꼭 동의하자. 나머지 그 배우자가 라는 거를 미리 서로 이제 조율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해질 수 있는 법칙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싸우다 말고 나 막 불리해지고 막 이러면 이따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 뭐 저녁에 얘기해, 1시간 있다 얘기해 이렇게 하면 왜 본인 불리해지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우지 않았을 때 미리 법칙을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흥분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1시간 동안 각자 쉬면서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누구 딴 사람이랑 전화를 하거나 뭐를 이제 정리를 하거나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좀 뭐 감정이 가라앉으면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지 법칙 가정에서 꼭 지키시고요. 자, 회사에서 볼까요? 이번에 비즈니스로 싸운다는 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죠. 가족들이랑은 이제 뭐 안 싸우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막 안에 쌓여놓고 말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빡 터지면 그게 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랑은 법칙을 정해놓고 싸운다. 이걸 원칙으로 하시고 회사에서는 안 싸우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근데 그 이제 뭐 갈등을 어쨌든 해결해야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싸워야 되는 거죠. 프로답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법칙 이제 막 그 집에 와서 막 이불킥하면서 막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본 법칙 첫 번째 흥분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흥분하지 않는다.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흥분해서 감정 휘둘려서 막 목소리 덜덜 떨거나 막 되도 않는 소리 하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어떤 경우에 막 울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뭐 배우자랑 사실 싸울 때는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우리 둘만의 문제가 괜찮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는 눈들도 많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사람 참 아마추어 같다 라는 어떤 굉장히 나의 이미지를 깎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흥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좀 논쟁이 있을 건데 진정하자, 냉정하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를 냉정하게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표정을 여유 있게 갖고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때때로 웃어도 돼요. 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긴장하고 더 화가 날 때 차라리 더 웃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니컬하게 웃는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웃겨?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한테 말려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굉장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약간요, 뭐 그렇게 흥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가라앉히시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흥분하고 나는 이제 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굉장히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어이없어서요. 너무 상실밖이라서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만만한 동료인 같은 경우 우리 평소에 친했는데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웃어넘기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그럼 너랑 싸울까? 유치하게? 김대리랑 내가 싸울까? 유치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런 거 굉장히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 냉정하게 하고 표정 그렇게 여유 있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눈을 피하면 안 돼요. 눈을. 그래서 뭐 이렇게 눈 깔고 있으면 벌써 이미 기선을 제압당하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는. 내가 뭐 당당한데 눈을 마주치는 그런 방법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흥분하지 않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를. 저쪽에 빌미 안 주려면은 예의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기 논리가 굉장히 빈약해지면 이제 내 말꼬리를 잡거나 내 태도를 트집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말을 왜 그렇게 해? 라든지 내가 이제 뭐 예의 없이 말했으면, 근데 예의 없이 말하면 안 되는 상대가 있잖아요. 선배라든지 이렇게는. 그러면 왜 이제 그러냐고 그걸로 트집 잡힐 수도 있고, 후배한테라도 평소에 이제 반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후배가 왜 근데 반말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싸울 때는 더더군다나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후배한테도 존댓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후배를 따끔하게 뭔가 이제 논쟁이 시작됐다고 하면 왜 반말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의를 끝까지 정중하게 존댓말이 필요한 거죠. 불손해 보이지 않으려면. 태도나 말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제 내 말을 막 끊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을 막 중간에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흥분을 확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그렇게 말 끼어들면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진행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러니까 말을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은 무시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해서 다시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해서 같이 흥분하면 거기에 말려들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면 그대로 가만히. 자, 냉정하자. 그리고 이제 혼자 막 떠들다가 이제 말면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계속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흥분하지 않아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흥분하지 않으면 분노가 가라앉거든요. 분노를 일으켜서 나만 결국 손해입니다.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정말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굳이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시다고 하면 가르쳐드리면 흥분하지 않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5-6가지 어떤 팁 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는 프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프로다. 항상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마추어 같이 굴지 말자라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다짐시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효율적인 거 제가 꿀팁 드린 거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프로다.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든지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이 회사에서의 어떤 격을, 나는 프로다라고 해서 격을 지키는 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로 이제 딱 이렇게 논쟁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나는 프로라고 생각했으니까. 프로가 뭐예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업체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A 업체를 유치할 건가 B 업체를 유치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언성이 높아지고 말싸움이 됐다. 그러면 어쨌든 A 업체, B 업체 유치하는 거로 계속 주제가 집중돼야 돼요. 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왜 당신 지난번에 그거 한 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해서 딴 데로 주제가 넘어가면 그건 프로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하거나 어떤 이제 자기 방어, 그게 아니라 내 방어하려고 막 내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절대로 프로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나를 갖다가 이제 남을 막 탓해가면서 나를 막 방어하는 어떤 그런 말투 자체가 우리를 프로답지 않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프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볼까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상식이라고 하면 일단 비꼬는 말투 이런 거 하지 말고 비논리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잘났으면 왜 회사에 있어? 더 좋은 데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비꼬는 말투, 상식적이지 않은 말투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고 왜 싸움이 붙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왜 마케팅 책임이야? 이게 영업 책임이지. 영업은 영업대로 그게 마케팅 책임이지 왜 영업 책임이냐? 막 싸우는 경우.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근거가 뭐냐? 그게 추측이냐 팩트냐?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 네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짐작을 하는 거야? 남한테 들은 얘기야? 아니면 실제로 그게 팩트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를 대세요. 팩트만 얘기하세요.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라는 어떤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자꾸 내가 그쪽에다가 던져주는 거, 그러는 게 내가 나를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게 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근거를 생각하고 팩트를 생각하자. 팩트만 갖고 얘기하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3번째는 뭔가 하면요. 말을 짧게 하는 거예요. 말을 짧게 하고 길게 막 장황하게 내가 큰 소리를 높여서 일단 소리 높이면 지는 거고 말 길게 하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방어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굉장히 빈약하게. 그렇기 때문에 말은 짧게 하자. 그리고 가장 또 포인트. 질문을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을 던지면 내가 받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을 던지는 입장. 그게 뭔가 하면 질문을 하는 거죠. 짧게 질문. 아까 얘기한 대로 논리와 근거를 더해서. 그래서 말을 길게 하면 허점 보이니까 자 짧게. 그래서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팩트야? 당신 어디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거를 대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거 추측인 거 맞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짧게 계속 내가 질문을 많이 하면 그쪽이 그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내가 훨씬 더 냉정하게 말 조금 하고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좋은 입장을 이제 이렇게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쿨하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당신 지적이 맞다.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즉시 사과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자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당신이 팩트대로 얘기를 하고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거 인정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존심상 막 내가 잘못한 것도 박박 우겨대면서 사과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 그러니까 즉시 잘못된 거는 발뺌하지 않고 사과한다. 이것도 말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좀 프로다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내 책임이라고 결정돼 있을 경우에 자꾸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 내가 책임질 건 이건 내 책임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상대한테 밝혀야 그래야 더 이상 어떤 이렇게 논쟁이 지저분하게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쿨하고 그 다음에 좀 경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미안한 건 미안한 거 이 책임은 누구 책임?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팩트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말싸움이 붙어도 결국에 그렇게 나중에 후회할 만한 어떤 그런 문제는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기술은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그렇고 말싸움에서 이기거나 혹은 어쨌든 결과를 좋게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늘 잘 지내면 좋겠지만 언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프로답게 굉장히 쿨하게 멋지게 그렇게 어떤 말의 그런 싸움 논쟁에서 승리하는 유능한 스마트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